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라나였죠 이름이. 라나. 네. 성이 라씨인가봐요. 라오 박사 라나. 이분들 아우 진짜 아재 개그 웃어주지 말아야 돼. 부장도 아닌데 부장 개그를 하고 있네 진짜. 원래 그 1화에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이제 다른 분한테 작화를 맡겼다가 자기 스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라나 1화 분량이 보고서 너무 안 예쁘다고 무척 화를 내면서 2화부터 라나는 본인이 직접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했지 또 나는 1화랑 막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뭐 그닥 차이가 있는 것 그러게요, 같지는 저도. 않던데. 네.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네. 코난도 그림이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이제 자리가 잡히더라고요.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라나 얘기하기로 했는데 잠깐 살짝 그림 얘기로 들어가면은 왜 기억하세요? 그 알라딘, 알리바바 알라딘 뭐 이런 거 나왔었던 거. 네. 알라딘과 요술램프 뭐 아라비안 나이트 뭐 이런 거 네. 우리 옛날에 되게 예쁜 그림 나왔었던 거 그 애니메이션 기억하세요? 어린이 옛날에 명작. 신밧드의 모험. 뭐 신밧드의 이런 거. 모험. 예. 근데 다 디즈니 그 아닌가요? 아니에요. 디즈니 아니고 이쪽인 일본에서 만든 거 예. 신밧드도 예, 그 캐릭터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근데 그 원래 이제 그쪽이 먼저 이제 신밧드의 모험이라던가 막 되게 굉장히 커스가 많고 되게 부드럽고 유연하고 최근 신밧드가 아니라 옛날 신밧드 기억하실란가? 근데 기억은 예. 어렴풋이 기억은 나요. 그때가 메인이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런 신밧드 그런 그림 아니면은 호루스의 태양의 왕자 호루스의 뭐 여행인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코난 이런 캐릭터가 있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거를 더 발전시킨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코난에서부터 확실히 이 사람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색깔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라퓨타 뭐 그 나우시카 라퓨타 하면서 점점 심화돼서 확실히 자리를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림체 얘기하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아까 그 달리는 동작에서 되게 충격을 먹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근데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중간에 컷수를 말씀하셨는데 그 컷수가 되게 중요하거든 사실. 네. 부드럽게 그 모든 것도 섬세하게 부드럽게 표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작화도 작화인데 컷수가 많아질수록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버뮤다 오천이라는 만화를 내가 그 따라했던 모작 우리나라 모작 그걸 얘기할 때 보면 컷수가 거의 한 3분의 1,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칠죠. 굉장히 거쳐요. 거칠어. 그때 당시에도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 코난은 굉장히 컷수 많이 쓴 걸로 엄청 많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 요즘 말로 하면 노가다에 집합친 거예요. 그쵸, 그 그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려내고 컷수를 많이 담아내야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역동적이게 나와. 역동적이고 밀크티 드시나? 아 우유입니다 이거. 혼자만 이렇게 우유를 드세요? 서울의 협찬? 나쁘네요. 혼자만 협찬 받은 거야? 유알콜 우유입니다. 아니 유알콜 우유. 우유 드시고도 취할 수 있는 거죠? 장수 우유. 까지는. 그러니까 네, 여간 그 라나 같은 경우에는 미야자키 하야오랑 같이 이제 지브리를 만들었었던 아까 말했던 타카하타 이사오 이분의 이제 빨강머리 애니나 반딧불의 묘를 이제 하셨던 이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성들의 섬세한 심리 묘사라던가 이런 거에 뛰어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 친구한테 여성 어떻게 표현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고서 조언을 듣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야자키 하야오의 여성상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이제 표현하기를 여성에 대한 동경을 표현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 같은 경우 여성을 존중하는 그런 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는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남성분들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 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스테레오타입 단편적이잖아요. 그쵸. 전형적이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뭔가 이렇게 성격이 아니라 그냥 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여자는 이랬으면 좋겠어 아니면 난 이런 여자애가 좋아 뭐 이런 동경이 담긴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달리면서 잡혀 있을 때 빼고는 굉장히 달리면서 코난을 위해서 많이 달려서 도와주러 막 가요. 자기 별로 할 짓도 없으면서 괜히 코난을 위험에 빠뜨리는데 꼭 가 같이 가 코난이랑 같이 가자 그래서 나중에 또 인더스트리랑 또 같이 가고 잡히고 막 또 코난 구하러 가고 막 코난 개고생 시키는 진짜 여기저기 잡혔다 풀려나고 여기 구출되고 그래요. 보면은 뭐 네. 다이스한테 붙었다가 풀려나기도 하고 또
레프카한테 붙잡혀서 풀려나기도 하고 계속 뭐 그 반복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일반적인 아름다운 여성상에 대한 뭐 어떤 스테레오타입화랄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네. 여자하고 연약하고 착하고 이쁘고 네. 또 도와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을 도우려는 뭐 그런 뭐 선한 마음도 있고 근데 그쵸. 여러 사람한테 노려지면서 붙잡혀서 풀려나고 코난이 나쁜 그러니까 코난에게 또 고난을 주고 가르치기도 해. 또 그 왜 거기 하야바 갔을 때 코난이 문명생활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런다 저런다 옷도 막 입혀주고 이러저러한 그래서 뭘까 엄마 같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누나 같기도 하면서 뭐 또 자기가 또 코난 입장에서는 되게 막 보호해주는 대상이기도 하고 막 이런 거가 다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라나 얘기하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인데 그 황비용 영화 보면 황비용 옆에 13이모가 있잖아요. 13이모가 라나고 황비용이 코난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황병까지. 아니 그러니까 황병 저도 그거 잘 모르겠다. 거기 13이모가 있어요? 13이모라고 이제 맞아 이모 있어 이모 예쁜 이모 나와. 예쁜 이모 바로 옆에 예쁜 이모. 그래서 이모랑 무슨 관계지? 이모랑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굉장히 먼 친척 관계인데 이모라고 부르는 친척 관계인데 서로 이제 그 약간 썸 타는 관계. 연모의 마음도 있고 연모의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모가 서양에서 양학을 공부하고 오신 양반이어서 뭐 사진 찍는 거 서양에 대한 문물 이런 것도 가르쳐 그래서 주고. 예쁜 옷 항상 입고 나오는 이모 있어요. 코난 황비용의. 황비용은 굉장히 맞아. 신체능력이 뛰어나고 강직한 성격을 갖고 있고 이 양반도 되게 희망찬 성격인 거고 뭐 이런 게 겹쳐지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면. 맞네요. 그래서 원령공주에서 라나의 발전된 성인 스타일 그게 원령공주에서 보면은 그 원령공주 산 맞죠? 산 맞아요. 산이 산 조금 맛있다. 더 뭐라 그러지? 자기 인생을 더 이렇게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여성상 그리고 힘도 갖고 있고 충분히 힘도 갖고 있고 그리고 뭐 너무 산 멋있어. 산 멋있어요. 아시타카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근데 라는 어쨌든 유일한 능력이라면 그뭐 할아버지랑 그쵸, 텔레파시. 텔레파시라는 개념이 텔레파시. 그때 야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그런 능력이 그치. 근데 코난도 살짝 있더라고요. 처음에 라나하고. 첫화에서 그러니까 자기도 갈매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 남들한테 하면 안 되라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표현을 안 했어. 맞다. 동물과 소통하는 능력이 네, 코난도 코난이. 있었어. 근데 라나만큼 있지는 않아. 근데 라나를 통해서 좀 더 이제 갈매기랑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뻥 터진 거지. 라나를 얼마나 좋아하면. 그쵸. 그래서 몬스키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라나에 이어서 몬스키. 라나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라나가 라나 더 더 얘기해주세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그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되잖아요. 그쵸. 음. 씨발점이죠. 예. 발화점. 발화점. 시작점 정도. 시작점 정도.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되는 행위가 된 게 어쨌거나 우리나라 최초의 표류에서 자동차는 시발 자동차. 표류에서 홀로나만 섬에 와서 코난을 만나서 거기서부터 다 시작되는 코난을 움직이게 만든. 코난을 움직이게 만드는. 음. 그래서 이제 세계관으로 넓어지는 그 시작점이 되는 굉장히 전형적인 인물인데 잘 발전되는 모습이 조금 보이긴 남자들은 하지만 다 여자 때문에 움직이나 봐요. 저는 그래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김 선수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 네. 네. 그래서 레프카도 그렇고 다이스도 그렇고 남자들은 다 여자 때문에 움직여요. 라나 때문에 움직여요. 나이스. 그러니까 왜 라오 박사를 잡을 일이지 왜 손녀를 맨날 손녀 잡으러 가고 라오 박사 잡는 게 더 쉽겠네. 진짜 그럼 라오박스 행적을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지. 뭐. 라나도 모른다고요. 찾으러 오지도 않는데 알아서 잘 살겠거니. 그래서 그렇게 시작점이 되는 인물치고는 너무 타입화되어 있고 다른 역할은 없고 딱 그거 하나만 역할이 주어진 것 같은. 근데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인물인. 요걸 뒤지게 많이 들었으니까 욕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원령공주가 나온 거겠죠. 근데 그래서 김 작가가 얘기한 대로 되게 이뻐야만 하는 캐릭터였는 거야 이게. 그렇다 그래요 보니까. 네. 실제로 그래야지만 남자들이 움직이니까 그걸로 역할을 다 하는. 그걸 역할을 하는. 진짜. 근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아니 근데 성격이 우리를 단선적인 성형수술로 거는 모는 당신들. 기억이 나는데
민폐를 좀 많이 끼친 건 있나요? 민폐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잡혀가서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아마 근데 얘가 암을 발생하는 암캐는 그쵸. 아니었어요. 바람 캐는 아니었죠. 바람캐는 오히려 저는 몬스키가 저는 몬스키 볼 때마다 저 몬스키는 여자 왜 바람캐지. 저러나 막 모스키는 군인이니까 힘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왜냐면 모스키를 할아버지가 넘어갑니까 죽게 이제? 되는 그것도 몬스키 때문에 그러니까 몬스키가 총을 쏜 건 아닌데 그 옆에 있는 부하가 몬스키 명령을 안 듣고 총을 쏴가지고 할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사실 코난 입장에서는 좀 심도 그러니까 깊게 들어간다면 몬스키 죽여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너 때문에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할아버지 안 죽였는데 근데 너무나 쿨하게 그분들이 자 평화롭게 지내는데 어쨌건 몬스키 저는 그렇더라고요. 막 그러네. 내가 코난 입장이면 난 몬스키 저 가만 안 냅둬. 원수지 그러니까 네. 불구대처럼 원수지 하늘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얘도 코난에게 감화돼서 동화돼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향하는. 아름다운 섬 하이하바에서 모두 다 같이 결혼까지 하고 말이야 이 그러게요. 여자가 제일 못된 짓 했는데 너무 미야자키 하야오 물러 여자한테 최고의 빌런이긴 했으나 근데 그 안에서 스토리상으로 이해를 또 하자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분이 군인이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해야 되고 상명하복하는 구조에서 근데 저는 꼭 생활했기 군인이어서 상명하복이었다기보다는 얘가 갑자기 전쟁을 만나서 이제 뭐 바다에 표류하다가 떠다니다가 이제 이 인더스트리아로 가는 인더스트리아의 원형이 되는 그 배의 사람들에 의해서 구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몬스키는 얘네들한테 이제 빚진 감정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내 생명의 은인? 생명의 은인 그거기 때문에 그쪽에 굉장히 여기가 잘 돼야 돼 인더스트리아가 잘 돼야 되고 그런 신념이 잘 생겼다.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이쪽에 충성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레프카 하는 짓 보고 그 다음에 또 코난이나 아니면 하이하바를 계속 접하면서 이 친구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뭐지 하고서 고민하는 그 코난 때문에 고민하게 됐죠. 라나 때문에 고민했다기보다는 코난이 하는 거 보면서 저렇게도 살아도 되는 건가? 저렇게 살 수도 있네 하는 그런 거를 받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작가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이 가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코난을 만나고 이제 아노미 현상이 생긴 거지 자기 안에서 사회적 굉장히 같이 혼란 같이 그랬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악이나 어떤 게 더 오른쪽인가의 삶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는 과정을 코난과 있었던 일들을 그러니까 겪으면서 하이하바에서 자기가 이제 원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더 캐릭터들을 설명을 못했었는데 하이하바에서도 두 가지 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쵸. 원래 그쵸. 그러니까 마을에서 어른들이 잘 서로 이제 맞아. 협동하고 잘 사는 게 있었다면은 거기서 청년 하나 남자애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난 이렇게 살기 싫어. 이러면서 막 멧돼지 키우면서 자기네들끼리 하면서 여기는 멧돼지를 교육 물품으로 하고 하이하바는 밀가루나 이런 거를 얘네들한테 제공하면서 이렇게 인간이란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같이 살다가 이제 여러 가지 욕구와 욕망에 의해서 이제 나뉘고 그 안에서 이제 또 어떤 쪽은 나는 여기 전체를 지배를 하고 싶다 한 그 청년 남자애 그 남자애 하나 때문에 사단이 일어나죠. 몬스키랑 이제 해가지고 이 여기를 점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막 어떻게 압제를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몬스키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몬스키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 우린 어려가지고 몰랐지. 그때는 몰랐지. 그리고 우린 몰랐어요. 이어서 못 봤어. 뭐 아니 그러니까. 코난을 제대로 우리 그때 그랬잖아. 나는 아직도 캔디를 끝까지 못 봤어요. 저는 사실 제가 30대 중반이었나 뭐 그때쯤에 한번 쫙 몰아서 한번 다시 본 적 있어요 코난을.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들이 그때 좀 약간 더 덧붙여서 생각이 어른이 된 다음에 들었던 생각들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촬영 녹화 전에 뭐 따로 자료를 보진 않았는데 그때 느꼈던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비슷한 게 지금 안 작가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동의되는 게 많아요. 되게 몬스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몬스키에 대해 입력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뭐. 아유 몬스키 라퓨타 꼬봉이죠 뭐. 예. 근데 이제 나 어른이 돼서 다시 한번 봤을 때는 몬스키도 이제 이해가 되고 되게 입체적인 인물이 딱 둘 나와요. 그러니까 다이스하고 몬스키 몬스키 둘이 또 결혼을 해. 미야자키 하야오가 또 단순해. 끝에 가서는 결론은 또 단순해. 원룡공주 빼고.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그 가치관이 다른 세계를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중간에 왔다 믹스를 잘 갔다 시켜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화합 화합을 하거나 아니면 따로따로 살되
처럼 살 수 있게 중간에 그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그 원령 인물들을 공주에서 만들어내요. 아시타카처럼. 그런 그러니까 인물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래서 사람들이 더 감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자연스럽게 미야자키 하야오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원령공주, 그러니까 가장 임팩트 있었던 건 사실은 원령공주였고 또 제가 제일 사랑하는 거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인데 우리 딸은 우리 둘 때 엄마 난 아직도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할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다시 다시 얘로 되나고 그리고 머리도 왜 하얘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가 진짜 이해를 못하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 영화 가장 중에서 제일 마음에 좋아하는 건 드는. 이웃집 토토로입니다. 어머 나 어떡해. 네. 이웃집 토토로예요, 저는. 이게 매치가 안 되는데요. 본인 떠떠러 떠떠 아시죠? 웃긴다. 동그리 감정먼지. 고양이 버스. 와 아. 그거 등장할 때 진짜 와. 그래요. 저는 처음에 그거 보고서 뭐 이렇게 심심한 걸 만들었지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좋아졌거든요. 근데 처음엔 진짜 이웃집 싫었어요. 토토로. 너무 심심했어. 어쩌라고 막 아, 그 이랬어요. 심심해 사실은 원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갖고 있는 그 자연에 대한 사상이나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너무 드는 게 맞아요. 그런 철학 차라리 그게 심심했어요. 그 아니, 상상력이 그러니까 너무 저는 훌륭하잖아. 그러니까 자연에 집중해서 보지 않고 사건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그거를 내러티브를 이제 보셨구나. 사건보다는 이 사람이 자연을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상상력이란 진짜 예. 그래서 그때 다시 저한테는 처음에 어쨌건 정말 심심했다. 욕을 많이 했어요. 쌍. 기대 많이 했는데 뭐 이러면서 사건이 없어 사건이 이러면서 그러니까 원령공주를 기대했던 거지 사실. 근데 그리고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을 얘기를 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이제 음악 감독 히사이시조잖아요. 그죠. 전공에서 라퓨타나 그 다른 영화들도 되게 음악이 훌륭했지만 라퓨타하고 나우시카가 진짜 음악이 너무 훌륭했거든. 나우시카에서 히가시조였어요? 예. 오. 히사이시조이다. 히사시예요? 히가시가 아니라? 히사이시조. 히사이시조. 히야시 아니에요? 히야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히사이시조 감독이 미야자키와 만나서 자연 친화적이고 뭐 그런 몽환적이고 상상력 풍부한 음악을 만들어내다가 결국 나중에 그 누구야? 모모노케 히메에서 빵 터졌죠. 모모노키 히네에서 빵 터지기도 했는데 일단 토토로에서의 음악도 그것도 그거였구나.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훌륭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까도 계속 제가 빨간 머리에 감독했던 이 이사오 이사오 씨. 타카하타 이사오 씨. 이사오 씨 이분이 이 지브리에서 그렇게 음악 감독이라기보다는 음악 쪽 파트를 맡아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음악 중요해. 잘 만났네. 이분이 그 도쿄 동경대 가장 맞죠? 최고 네. 도쿄 동경대 거기에서 불문과를 나왔는데 엄청 그 음악에 대한 그러니까 다방면에 그러니까 음악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굉장히 게을렀대. 그래서 맨날 게으른 천재구나. 이 감독이 깨우러 가고 야 일어나 가자 뭐 이렇게 하고 이래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좀 약간 열애긴 하지만 반딧불의 묘 보셨어요? 봤죠. 그건 좀 되게 슬퍼요. 저는 진짜 제 최애 중에 하나예요. 못 보셨구나. 거의 못 봤죠. 저는 이웃집 토토로 이런 것만 봤고 원령공주도 못 봤고. 전대통의 남매 얘기인데 진짜 반딧불의 묘는 진짜 꼭 한번 그러니까 이거를 눈물 콧물 안 흘리고서 이걸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아까 이사오 씨의 이사오 씨가 정말 이걸 경험을 했대요.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해서 죽었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지진인가 고베 지진인가 뭐 그게 나왔었나? 뭐 하여튼간 그거 했을 때 관동 대지진이겠네. 모르겠어요. 일단 또 기억을 못하네. 근데 그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원폭 때문에 생긴 원폭 전쟁. 원폭 전쟁. 히로시마 원폭 때문에. 그래서 검은 비를 맞고 깨어났고 그 아이가 근데 자기가 2, 3일 동안 자기 가족을 찾고 있는 중에 뭐 고구마 하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들 진짜 자기 살기 바빠서 살아나기 바빠서 자기가 그러니까 뭐 아무도 도움을 못 받았던 그때 기억이 있어서 이 사람 굉장히 시니컬한 성격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써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이 근데 그 대신 둘을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 미래소년 코난 이 미야자키 하야오는
굉장히 액션과 함께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네. 막 우리를 막 두근두근하게 하고 이러는데 이 반딧불의 묘라던가 빨강머리엔 생각하시면은 되게 서정적이고 되게 카메라가 사실은 요즘의 만화는 카메라가 위에서 내려 찍던가 아니면 밑에서 위로 쫙 올려던가 해서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보인다던가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보인다던가 하는 그런 그림이나 연출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연출은 잘 없었어요. 근데 이런 게 액션, 액티브한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이런 거 오 이러면서 이제 봤었죠. 근데 이 빨강머리엔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카메라 각도는 항상 똑같아. 그냥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섬세한 이 표현들을 계속 지루하지 않게 보게 만드는 그런 연출을 약간 독립 영화처럼 찍었군요, 이게. 네. 서정과 서사가 중요한 네네네네네.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와 이 두 분이 이제 친구인데 그래서 거기서 균형을 맞게 그러니까 왜 이건 미야자키 하야오가 감독이야 해도 이 사람이 옆에서 있다던가 이 사람이 감독인데 이 사람이 옆에 있다던가 서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호 보완적인 그런.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되게 어떤 사람이 되게 천재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동료, 친구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하죠. 조력자. 베르사유의 장미 같은 경우에도 그 작가님이 어느 그 어디에서 이제 그 공동주택 같은 거 거기에 그 만화가들이 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만화가들이 다 유명해지고 되게 하나의 굵은 뭔가를 하고 굵직굵직한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동료를 찾는데 힘드네요. 실패! 이모티콘에서 들어갔다 실패! 어쨌든 근데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 막 뭐를 받아서 뭐가 되는 거지 혼자 뭐가 되는 거는 아니니까 서로 자극을 주는 거죠. 네. 그 지적인 자극도 네. 주고 창작에 대한 자극도 예, 주고 예, 예. 영감도 주고 예.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쵸. 저런 세상 저렇게 또 표현하네 저렇게 하면서 하네? 또 몇 계단 또 앞서고 그쵸. 서로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굉장히 그런 관계였었다는 거 그리고 이분은 이제 먼저 가셨다는 되게 꿀처였대요. 12부까지는 연출이 3명 이름이 다 나오고 아까 다카이타 이사오의 뭐 하야카와 게이지까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다 미야자코로 나오네.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뭐 그랬던 관계였다는 거. 근데 저는 어쨌든 반딧불이면은 진짜 반딧불의 묘. 꼭 사람들이 한 번쯤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좀 욕을 해요. 어떻게 욕하냐면 전쟁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하냐 뭐 이러는데 그냥 작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고 저걸 저렇게까지 표현을 하나 막 세츠코 죽을 때 나도 막 미치. 그러니까 오빠가 있고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 네. 거의 유치원생이에요. 네. 오빠는 중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고등학생도 아니야. 걔네들이 이제 엄마 아빠를 잃고서 친척한테 얹혀가지고 사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얘네들 따로 나와요. 거기서라도 그냥 얹혀서 살았으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그 오빠가 동생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는데 결국엔 영양실조로 동생이 죽어요. 그러니까 얘가 완전 막 그러니까 얘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막 동네에 들어가서 막 도둑질을 해요. 막 도둑질해서 그걸 팔다가 막 다시 걸리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너무 섬세하게 너무 잘하고 그 감정이입이 정말 그냥 나 너무 뭐 이렇게 보게 만들어요. 들어본 것도 같아요. 반딧불이의 묘 이렇게. 반딧불의 묘. 네, 그래서 다시 다운받아서 보려고 했는데 어디서도 찾을 수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작품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게 있어요. 옛날 버전으로는 반딧불의 묘가 맞고 요즘에는 정확하게 그 반딧불이의 묘로 요즘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작품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 코난도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밝게 빛나니까 그 옆에 있는 게 그러네요. 살짝 굉장히 그럼 어둡게 지금 어둡게 빛난다고 해야 될까? 그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얘기를 하면 딱 이 등식이 성립되는 게 이제 스튜디오 지브리거든요. 그 스튜디오 지브리가 갖고 있는 뭐 영향력이랄까 아니면 그 지브리란 이름만 가지고도 펼쳐지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파급력들이 엄청나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지브리가 그 월급제? 그러니까 정사원으로 채용하는 그러니까 이 미야자키 하야오나 이분들이
항상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항상 우리는 뭔가 수주가 와야지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근데 처음으로 전속 계약을 지브리가 했고요. 지브리가 처음으로 이제 회사에 다니는 그런 거를 정식 계약을 해서 이제 정사원 그거를 했었대요. 근데 점점 더 힘들어서 지금 그거 안 된다. 외주 주죠 요새는. 안 된대요. OEM이야 나 아니지. 그래서 한국 근데 작가들 그런 많이 부분에서 그리거든요, 정말 작가들.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본인이 되게 안 좋았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이제 뭔가 다른 걸 시도를 해보고 회사를 세워서 그걸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했고 해냈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뭐 직장 문화를 만든 것도 대단히 훌륭한데 그냥 그 거기서 나온 작품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파급. 사회의 문화적인 파급력들 그리고 그게 이제 걔네 일본 국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외국에서 너무 좋아하죠. 우리나라 들어오고 뭐 외국도 나가고 미국 유럽 이런 쭉 이렇게 퍼졌을 때 거기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충격이라는 게 그렇죠. 거기서 그 상상력이랄지 뭐 이 세계에 대한 세계관에 대한 뭐 어떤 해석들 그런 것들이 자신들은 상상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유롭죠. 너무 엄청 자유롭고 부드럽고 게다가 자연친화적이고 그들에겐 디즈니만 있을 뿐이니까. 그랬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진 말이 저패니메이션이에요. 결국 저패니메이션은 그치. 지브리에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아.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도 원래 유럽에 있는 무슨 악마와 생각? 뭐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감독한테서 영향을 받아서 영향은 했다고 어느 정도 받았겠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저한테는 애니메이션 감독 최고는 미야자키 하야오예요. 저도 아, 만석이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무슨 영향을 받으셨을까요? 방 셰프요? 영향 음식에 어디- 대한 거 아니면 뭐 우리 똑똑 끊어버리고 싶네. 인생 구제에 시켜드려야 되는데 먹다 끊기면 안 된다는 거. 그건 또 저 끊임없이 뭐 이렇게 좋네요. 오마카세처럼 계속 나오는. 나에게도 사랑을 그렇게 끊임없이 주시지 그러셨어요. 방막하실? 어떤 그런 영감을 주고받으면서 교류하는 것 같아요. 예.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성장을 미야자-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네. 뭐 일단 저는 인생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네. 재미. 재미. 예. 이 친구 재미의 힘이라고 방 셰프는 뭐 재미의 힘이라고 재미의 얘기하는데 힘. 재미가 갖고 있는 힘은 엄청나요 진짜. 그 재미가 갖고 재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취향이 나눠지고 그쵸. 그렇긴 한데 뭐 정치에 두느냐, 뭐 다 사회에 두느냐, 다르죠. 문화에 두느냐, 역사에 두느냐, 뭐 아니면 뭐 그냥 인간관계에 두느냐, 본인의 역량을 늘리는 데 두느냐, 재화를 쌓는 데 두느냐 이런 건데 제가 되게 다방면의 재미를 많이 느끼는 놈이라서 사는 게 이렇게 지루하진 않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컨텐츠가 주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 컨텐츠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할 수 있었지만 어쨌거나 이제 만화부터 시작해서 영화, 음악, 뭐 책 다 들어가는데 만화가 주는 애니메이션이 주는 그 재미가 너무 커요. 아직까지 끊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맞아. 근데 자꾸 나도 이렇게 근데 그 중에 음식도 들어가요. 그거는 인간이니까. 근데 요즘엔 책을 좀 잘 안 보게 되더라고. 그게 제일 책- 좀. 유튜브 많이 보죠 그냥. 거기서 필요한 지식은 다 얻을 수 있으니까. 맞아. 그게 심지어 우리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는 동안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유튜브 찾아보면 거의 나오는 게 많으니까 해석해 주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한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걸 향유할 수 있고 계속 내가 그 재미의 힘을 가져간다는 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재미를 크게 느끼게 해준 게 미야자키 하야오고 그다음에 지브리 스튜디오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 보면은 그 미술 감독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좀 다 특이한 게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그 미술 감독이라던가 작화 감독들은 너무 들들들 볶아서 일찍 죽은 사람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막 일을 하고 미야자키 하야오가 추억은 방울방울을 그분이 이제 감독을 하게 했는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귀를 기울이면 귀를 기울이면 귀를 기울이면 하신 감독이 그분이 나름 미야자키 하야오의 차세대 뭐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얘기가 됐었대요. 물론 이제 9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뭐 그다음 그건 아니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은 다 지브리를 이을 사람이 없다. 이게 있잖아요. 그게 가장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어서 이걸 했었구나 하는 것 중에 미술 감독, 그러니까 배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에는 정말
비슷하게 그 기조가 있잖아요. 있죠. 그걸 색채. 지켜주는 사람이 색채가 있는 있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유럽 배경이든 뭐든, 그러니까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 뭐 거기까지 하여튼 그런 게 다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센과치로에 보면은 대만 되게 유명한 그 거리가 그대로 나오죠. 상동거리가. 네. 그런 것들, 그런 표현들. 네네네네. 그게 가령 이게 지브리의 힘이고 네. 미야자키의 힘이고. 네. 너무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이 따로 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시간을 달리는 소녀나 뭐 이 우주 뭐 전쟁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 그러니까 요즘에 그 하여튼 유명한 그런 것들을 봐도 저는 막 배경이 너무 아름답다 뭐 이런 생각이 사실은 안 잘 들어요. 안 들죠. 너무 그러니까 기계적인 느낌? 미안합니다. 근데 나한텐 그렇습니다. 아니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또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하나 신카이 마코토인데 그 초속 5cm 네. 배경이나 순간을 너무 이쁘게 잘 그리잖아요. 아름답게. 나한테 기억이 잘 안 나시는구나. 아니 아니, 나는 안 취향이 좋아해요. 아니시는구나. 취향이 아니에요. 너무 거의 실사처럼 그려내는데 되게 이쁜 장면하고 순간만 그려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스펙타클하진 않거든.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는 굉장히 스펙타클한 뭐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부드럽고 풍만하게 잘 그려내 진짜. 그러니까 자기만의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미술 감독 그런 분들 내가 이름을 못 외워가지고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 이름 이름도 아니라서 그래서 미술 감독님 되게 그분 항상 되게 좋아해서 아 미술 감독 야마모토니죠. 그분을 되게 미야자키 하야오가 좋아해서 항상 이제 같이 작업을 하고 싶어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브리에서는 이분이 거의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을 할 때는 그렇게 했었고 센과 치히로도 그 감독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배경 중에서 제일 아름답게 본 거는 센과 치히로예요 사실.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제일 마음에 든 게 아니라 제일 풍성하게 많이 그려냈어요. 대단했어요. 그거 스케일 진짜. 자체로는 스케일로 센과 봤을 치히로가 최고로 진짜 베레벨 배경 나 진짜 힘들었을 거야 그분 지금. 목욕탕에서 식당으로 연결되는 그런 장면도 그렇고 진짜 그 저작거리도 그렇고. 그리고 막 먹는데 우리는 제일 좋아하는 장면 우리 딸내미들 우리 음식을 이렇게 먹는 거야. 음식 파는 데 있잖아요. 안 보셨구나. 봤어요. 보셨어요? 토토는 봤죠. 음식 극장에서 장면 봤어요, 최고예요. 극장에서. 그래요? 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작가님. 아니 이우치 토토로도 보고. 이우치 토토도. 이우치 토토로는 먹는 장면은 다 봤죠. 아니, 먹는 것도 진짜 되게 음식을 기가 막히게 그려내. 그럼요. 진짜. 가오나 씨가 또 막 아구아구 먹고 막 가오나 씨 일단 목욕탕 장면이니 뭐니 센과 치히로는 저희 딸들은 그 대사 외워요. 가장 최근작이기도 하고. 또 봐도 질리지 않아요. 음.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미야자키 하야오와 같이 작품 활동을 같이 하는 미술 감독이라던가 작화 감독이라던가 이게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지브리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 네, 그러니까 미야자키의 그 풍을 계속 보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근데 그 아들이 했었던 작품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못 너무 따라가죠. 많이 실망을 하고 어차피 지브리에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원래 재벌 2세들은 다 능력이 부족해요. 이 정도로. 그쵸. 포맷이랑 그다음에 기존의 팬덤들도 있고 만들어낸 시스템도 있고 그냥 이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미야자키 유지를 하야오는 못하지.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서 그 보니까 콘티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느 부분은 자기가 색깔도 다 칠해져 있더라고요. 거의 그냥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천재는 천재예요. 너무 대단해. 말씀하신 대로 그 같이 일했던 스태프들이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긴 했을 텐데 힘들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게 성장도 많이 했을 거야 자기들이. 그쵸. 음. 배워가는 자기 게 분야에서. 많았지. 이런 그쵸. 사람이 이렇게 천재적인 사람이 나한테 이걸 요구하는데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긴 하지만 그걸 구현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와 뭐 노력과 공부를 했을까 그걸 생각해보면 성장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성장을 했을 거고 스트레스는 결국 이제 저는 김선수입니다. 운동을 하는데 근육을 만드는 건 스트레스거든요. 근육에다 스트레스를 줘야지 이게 성장을 해요. 근육이 그런 것처럼 뭐 경험이나 실력이나 다 스트레스를 주는 건데 그 사람들 많이 성장을 했을 거고. 갑자기 되게- EBS가 되는 거야. 교훈적인 방송에 우리 고난을 이겨야 될 것 같은 지금. 코난은 이겨야 돼. 아니 그래서 코난은 되게 승이야. 이분 밑에서 했었던 아주 걸출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 거 뒤를 이어라 근데 높하고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거기까지 못 가겠다 나는. 그냥 나는 평범한 삶을 살겠다. 아니 되게 유명한
작가들 많아요. 고스트 시절에 좀 한 사람한테도 얘기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네. 어쨌거나 그 스트레스를 이겨낸 사람 중에 하나가 음악 감독 히사이시 존데 웰컴 투 동막관에 합류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왜 나는 음악이 기억도 안 나지? 그 음악이 그 음악. 푸이 똑같네. 뻥뻥뻥뻥 이런 거. 웰컴 투 동막골. 웰컴 투 동막관 영화. 저도 봤어요. 6.25 때 재밌게 아, 봤어요. 어쩐지 거기서 이제 뭐 팝콘 터지고 어, 이게 다 그런 게 이제 저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사건은 그냥 벌어져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미스테리로 보여줬냐. 보느냐. 아니면 이거를 시트콤으로 보느냐, 동화를 보느냐는 그 사람의 시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경험이기도 하고. 네. 근데 웰컴 투 동막골은 그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동화처럼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그 잔인한 얘기지. 잔인하죠. 근데 그 힘 중에 하나가 음악의 힘이죠. 음악의 힘도 또 요런 장면. 그러니까 어디 지금 누굴 뭐 만나는 장면 같은 거였죠 이게? 우리 이현이 나올 이거 시사이시 줘야 그냥. 여기 뭐 풍성한 총무에서 관현악. 올라가도 되잖아요. 풍성한 관현하게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서 서정적인 막 심금을 울려 진짜 말 그대로 심금을 울려. 그게 뭐지 포뇨 할 때가 이웃집 맞아. 포뇨. 네. 그때 사이시. 히사이시죠. 힘들다. 히사이시. 히사이시죠. 그럼 그때 조라고 합시다, 포뇨에서는 이웃집 포뇨. 확실히 그때는 음악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렇죠.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미야자키가 진짜 천재긴 한데 음악적으로 봐도 히사이시도 엄청 천재거든요. 천재죠. 완전 천재야. 음악 대단- 중요하죠. 네. 내 기억에 남았다면 천재 맞아. 네. 나는 음악 잘 기억 못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장면을 기억하는데 당연히 시각도 있지만 그 BGM이라는 게 있잖아요. 청각적인. 그러면 네. 얘기를 좀 더 이제 들어가서 코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한번 저는 얘기해볼까? 그 단톡방에 올렸던 아까 그 달리는 장면이죠. 역시 그 코난이랑 호비와 코비랑 코난의 달리는 장면. 굉장히 기억에 남죠. 그러니까 뭐 너무 나무에 재밌었어요. 나무에 부딪히는 그 장면도 그렇고. 나는 한 개로 정리가 안 되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예요. 그 인더스트리아 빌딩 꼭대기에서 라나를 안고 뛰어내려가지고 딱 그렇죠. 떨어졌을 때. 발가락. 근데 그거보다 그 장면이 나오기 전에 더 놀랐던 건 뭐냐면 홀로나무 섬에서 이제 죽으신가 보네. 떠는 봐야겠다. 홀로나무 섬에서 나온 코난이 자기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식량을 그러니까 음식을 그 구하는 장면인데 배에서 발가락만 집어넣고 있다가 발가락을 맞아. 물고기가 보니까 물고기가 보니까 그 밑에서 물 밑에 장면만 나와요. 물고기가 발가락을 보니까 발이 쑥 올라가. 그리고 뼈만 내려와. 그런 개그를 칠 수 있는 건 그쵸. 그런 상상력이란 건 그 어릴 때는 진짜 충격이었어 완전. 명랑 만화적인 표현이 진짜 미야자키 하야오 최고예요. 와. 그 중간에 먹는 거 뭐 이런 거 다 그 생략하고 표정이나 이런 게 먹는 거 다 생략하고 발가락이 나와 있는데 물고기에 물었다가 이거 올라갔어. 근데 뼈가 내려와. 그러니까 나는 생선 가시가 내려와. 요즘에 만화 이렇게 보면 이런 거. 되게 멋있게 하고 막 있어 보이고 막 이런 거는 되게 좋은데 이런 명랑 만화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시종이가 발가락. 망가지는 우리 막 망가지는 주인공의 그런 그 표정이나 뭐 이렇게 그런 개그적인 그런 게 상상력이라는 이 표현이 요즘 거는 사실 되게 아쉬워요. 저는 볼기짝을 이게 이렇게 너무 두들겨 맞았는데 판자로 웃으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아, 것도 있고 좋아요. 와 그러니까 진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기본적으로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미야자키라는 인간은 긍정적인 인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긍정적인 인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애정이 애착도 있어. 있고 근데 본인 뭐 취향이 로리콘이건 뭐 생각 그 아 그건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뭔지 아유 모르겠는데 살짝 변태적인 거 누구 없나? 나도 있겠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갈 건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인간은 이 인간은 인간과
자연과 문명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본인만의 어떤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공동체의 있구나. 정신이 있어요. 네.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공존해야 된다는 뭐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밝은 쪽으로 보는 면이 있구나라는 게 확실히 느껴져서 더 좋아하게 그러니까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밝은 쪽 저는 밝은 쪽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밝은 쪽도 맞고 굉장히 계속 긍정적인 쪽. 물음표를 가지면서 느낌표를 찾아가는 이거 저는 진짜 작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음만 한다고 그러면은 계속 그래서 어쩔 건데 뭐 나는 이게 싫은데 뭐 어쩔 거야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제일 싫거든요. 비판할 수 있지.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작가라면은 적어도 비판하고 나서 나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난 작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작가는 어떤 주장 다 할 수 있어요. 인간에 대한 희망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비관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결국은 그 작가가 성공했냐 아니냐는 독자들이 그 작가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여 준다는 거. 공감하느냐 아니야. 그러니까 밝은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심이 이래버리면 묻어나야지. 그러니까 그 설득력 음. 그 설득력을 위해서 결국은 등장인물도 잡고 음. 사건도 만들고 그쵸. 배경음악도 깔고 다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쵸. 각고의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서 잘 포진하죠. 네, 체스판처럼. 그런 의미에서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렇게 김 선수가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그 몰두하는 힘을 줄 정도로 또 우리 안 작가님이 얘기하면서 다양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슴 만든 두근거리는. 정말 성공한 작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희망을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우리가 그 코난 편에 쓰게 되잖아요 보면.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안 와 써? 그게 얼마나 큰 작가의 힘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뭐 자연을 얘기하고 위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제가 인류라고 썼다가 전 지웠는데,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에 항상 대한 크게 인간에 보니까. 대한 희망. 지금 얘네들이 뭐 이렇게 불평등하고 뭐 이렇고 뭐 싸우고 어디서는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얘네들은 결국 잘 나아갈 거야. 우리 그 화합해야지. 환경이란 이런 그 거대한 것도 있지만 얘네들은 잘 할 거야. 라는 얘기를 말로는 안 하지만 다 보여요. 계속 보여주는 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걸 또 기조예요. 일관되게. 네. 모든 작품. 그러니까 좀 부럽죠. 이런 작가가 있네.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엔 누가 있을까? 자꾸 우리나라에 네, 누가 있으니까 우리 그러지 네. 말아요. 자꾸 아직도 이제 그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김청기 감독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나왔다. 김청기 감독의 실패작 우레메 포. 자, 안 작가 남편님께서는 어느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오늘 안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그치 먹는 거 끊기면 안 되니까. 술을 삶아야 되는데 언제 되면까지. 코난의 그 기본적인 생존 그 맞아요. 능력과 생날것에. 네. 이런 것이 저 극한에 처했을 때 나는 또 수영을 안 하다 보니 그 잠수해서 아니, 잠수 물에 능력? 빠져 있어서 이 어쨌든 뭐 라나를 구출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하여튼 너무 재밌었죠. 생활력 내부 그 생존 본능이 네. 인간은 아니죠. 제일 뭐 기억에 남고 그게 하여튼 포인트로 늘 있었으니까 뭐 비행기에서 어떻게 하든 뭐 그치. 발가락으로 모든 잡고. 장면에서 네. 다. 그 정도면 저 초인이죠, 초인. 미션 임파서블 톰 크루즈야. 그러니까 톰 크루즈 사랑해요. 미션 임파서블 꼭 봐야지. 마블 히어로까지는 안 가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마블 히어로 정도의 그 초능력인데 사실 12살 소년이 그런 신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김 선수가 봤을 때는 절 말이 안 되거든요. 그치? 그쵸. 만화는 그래야 돼 또. 만화는 만화도 상상력이 있는 거니까 어쨌거나. 그쵸. 세상에 그런 인물 하나 있으면 얼마나 그래서 제일 좋아. 비슷한 게 톰 크루즈야 내가 봤을 때. 맞네. 아니 저도 그 똑같아요. 그 라나를 갖다가 그 높은 빌딩에서 구해내가지고 막 뛴 다음에 발가락 하나 따다다다닥 하고 몸에 뜨뜨뜨 소름 돋고 하는 그 장면이 나는 제일. 캡틴 아메리카도 아니고 말이야. 네. 그리고 뭐 그다음에 처음에는 상어를 잡는 거 뭐 이런 거. 너무 얘가 이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마다 너무 좋았었고 그다음엔 그러니까 그런 거요. 그게 다 개그인데 처음에 뭐 그런 걸 보여주고 나니까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야. 얘는 이런 그럴만 가능한 애지. 그래서 개연성을 처음에 준 게 너무 잘
그쵸. 속도가- 이야기의 흐름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어디 막힘없이 흐름이 확. 근데 나는 어렸을 때 봤을 때는 하이하바 얘기는 되게 재미없었거든요. 늘어지는 느낌이 들었었어. 나는 어렸을 땐 네. 그랬어요. 뭐지 저 얘기는 갑자기 막 꼭 이랬었어요. 필요한 에피소드이기도 해요. 근데 다시 어른이 돼서 이걸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어서 보니까 그제서야 이해가 됐는데 어릴 때는 재미없었어요. 뛰어다니는 게 너무 좋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 우리가 시를 쓸 때 시적 허용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럼 보면은 만화도 만화적 허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걸 정말 적절하게 잘 써야 되는데 최고예요. 이 우리 마작가님 미야자키 하야오 이 마작가님 마작가님은 그런 거에 정말 천재적인 만화적 허용을 적절하게 그렇죠. 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네. 독자들로 하여금 그 관객들로 하여금 그리고 정말 동의하게 만드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힘은 그 주인공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그쵸. 만들어. 너무 사랑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 원령공주에서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거기 나온 주인공이 정말로 일도 싫지 않잖아요. 그냥 동의하는 너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일단 외모가 너무 다 주인공들은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잘생긴 하울 사랑합니다. 아시타카 사랑합니다. 아시타카 아시타카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 남자 어쩔 거야? 거기서 제일 벗어나는 게 저 토토로네 씨. 그렇네. 그래서 외모도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일단 선해요 사람이. 일단 선해요 진짜로 말 그대로 선해요. 네. 선한 의지를 갖고 그림도 있고 그림체도 선하고. 의지 자체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이런 건 다를 수 있는데 산과 아시타카가 다르듯이 방식은 다를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의지 자체는 되게 선해요. 선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걸 목숨의 위협이 들어와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네. 주인공들만 나와. 주변에 그리고 좋은 영향,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거를 하면서 나쁜 사람도 다 선하게 만드는 영향력. 아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 얘기를 구성하는 진짜 그 작가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올지 모르는데 이제 이 등장인물이 다 나오는 네. 이 샷을 종방연이네. 이거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이거 무슨 드라마에서 정말 종방할 때 찍은 것 같고 그쵸 그쵸. 연극할 때 연극 끝나면 등장인물들이 네 나와요. 그쵸. 커튼콜. 만화인데 살아있는 거 이 사람들이 다 심지어 살아 우리 마음에. 심지어 여기 이제 뛰놀고 나오니 있죠. 검은 살아있지. 멧돼지도 맞아, 맞아. 살아있네. 얘까지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정말 적절한 표정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약간 다 살아 생생해요. 생생. 이 장면 이 컷을 보고 좀 멍했어요 잠깐 동안. 그쵸.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나? 78년도에 애니메이션으로 일본은 이런 걸 해냈구나. 감사하죠 미야자키 하야오. 와. 코난을 우리에게 이 선물했어. 정도면은 네.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뭐 아니면 무슨 오페라나 다 커튼콜은 있었는데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걸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서. 저는 참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걸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서 너무 그래, 처음 한게 너무 놀라웠어요 이게. 내 인생에서 나에게 코난은 코난이랑 저는 아까 얘기했던 거에 조금 다른 버전으로 해서 아까 코난은 추억이다 이랬는데 코난은 어릴 적 내 친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얘는 나이기도 하고 내가 어떤- A이고 예, 싶고. 얘한 이 친구한테 영향을 받은 포비한테도 받았고 각 그 인물한테 조금씩 받았던 그런 포비의 얼굴이고 싶진 않잖아. 한번 포비 같은 건 사랑합니다 같은 건 제가 아까 포비 친구 있었으면 좋겠죠. 포비한테 한번 해주세요. 리스펙트하는 이 의미로 네. 이거를 꼭 어렸을 때 하고 싶었는데 대사가 나왔습니다. 네. 코난이. 뒤집었어요. 그건 내 도시잖아. 그건 내 도시잖아. 너 뇌물 먹었잖아. 따라하지 마! 좋아요. 이거를 사실은 맨몸으로 하고 싶었는데 우리 어머, 그러지 말아. 네, 시크를 좋을 것 같은데 왜 아니야, 시크를 아니,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아요. 그 비주얼적인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요걸로 그래, 넣어줘요. 사실은 요거 묶어줘야 돼요. 요거 디테일 요거 빨리 묶어주세요. 근데 매듭을 끝날 못, 때까지. 매듭을 못해요. 제가. 매듭은 내가 잘해. 매듭을 못해가지고 내가 잘해. 목 줄릴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끝이야. 네, 끝날 때까지 우리. 예. 자, 내 인생에서 코난은 그 처음에 하려고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전 그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왜냐 앞에 지금 김 작가가 너무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푸근하고 아름다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나에게 있어서 코난은 충격과 짜증이다. 짜증은 왜 났어요? 일본 놈들. 너무 잘했어. 너무 멋졌어. 너무 이 새끼 충격은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장면 연출, 뭐 스토리 진행, 그다음에 이런 얘기들, 이런 세계관을 이렇게 풀어나갔다는 거 뭐 여러 가지 다 말씀드렸으니까
충격은 그냥 됐고 짜증은 그냥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뭐 일본에 대한 주입식 교육으로 받긴 했지만 감정들이 좀 섞여 있어가지고 짜증이 좀 있었거든요. 전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열등감. 열등감. 저는 열등감은 없어요. 열등감 좀. 내가 있어요. 뭐 걔들한테 열등감 느낄 게 없잖아. 근데 주입식 교육으로 받아온 게 아니라 저 새끼들 비서가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게 좀 있었어서 뭐야 난 쌍도 했는데. 그 한국에서 만든 건 줄 알았는데 일본에서 만들었다는 얘기 듣고 짜증이 좀 났다. 뭐 그 정도. 그쵸. 그리고 나중에 미야자키에 대한 존재를 알고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그게 좀 옅어지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엔 그랬다. 라는 정도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김 작가 말처럼 추억이고 그 친구다 저기인데 어쨌든 그 시절에 TV를 보기 위해서 나를 발걸음을 뛰게 해서 만들었던 그 순간들이 항상 코난은 늘 생각이 나서 내가 이 DVD를 소장할 때는 정말 그때의 느낌을 복귀하면서 샀어요. 예스 24에서 샀었죠. 예스 24에서 알라딘이었어. 알라딘. 알라딘이었어?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2003년에 발행된 것 같은데 그때 잘 샀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가는지 지금 비어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요건 KBS 버전의 저기거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진짜 케이스만 있고 뭐 CD가 없네요. 몇 개 있는 몇 개는 있어요? 어디 몇 개 있을 있긴 거야. 한데 우리 딸들이 이사 시켰어요. 그때 애들이 다 보고 어디냐 해놓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자 마지막으로 나에게 코난은 내 어린 시절. 코난 사랑합니다. 야 코나 사랑합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